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,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?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는 파이자 백신, 지금 미국의 mRNA 백신이 허가가 된, 임시 허가를 받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죠. 모더나 그리고 파이자 백신. 제가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강의를 통해서 그 효능에 대해서 그리고 돌연변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건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고,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파이자 백신의 실제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굉장히 근거 있는, 권위 있는 그런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있는 논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파이자 백신 과연 임상시험이 아닌 진짜 실제 리얼 월드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, 그리고 부작용이 무엇이었는지, 그리고 또 제가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 지금 파이자 백신을 맞은 노인들이 많거든요. 그분들을 제가 관찰하면서 느낀 제 개인적인 그 임프레션도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논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논문이 가뜩이나 요즘 코비드 백신에 대한 그 불신이 지금 만만치가 않죠.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이런 논문입니다. 많은 분들이 그래요.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백신을 만들어서 임상 3상에서 그 얼마 안 되는 10만 명당 그 몇몇 명 가지고 효과가 뭐 94%니 뭐 95%니 나는 이런 거 믿을 수가 없다. 좀 더 기다려야겠다라는 분들이 있는데, 자, 여러분, 이스라엘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이스라엘에서요, 무려 59만 6,618명의 환자들, 백신을 맞은 숫자예요. 그러니까 거의 60만 명이 백신을 맞은 거예요. 그 맞은 그룹에게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, 정말 파이자 그 백신, 그 임상 3상에서 말한 그 효과가 여기서 그대로 재현이 됐는지, 거기에 대한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데이터가 이 논문에 실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백신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드리고자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.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뭐 잘하는 게 많죠. 그런데 야, 이분들이 지금 백신 롤아웃 속도에 있어서 세계에서 지금 속도가 제일 빠른 게 이스라엘이에요. 이거 제가 이틀 전에 나온 데이터인데, 여러분, 이스라엘의 좀 그 전체 인구수가 얼마인지 아세요? 1,000만 명이에요. 1,000만 명. 1,000만 명이 전체 인구인데, 그러니까 한국 인구의 한 뭐 4분의 1도 안 되는, 굉장히 작은 나라지. 그 나라에서 지금 현재 완전히 백신, 즉 파이자로 말하면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무려 482만 명이 이틀 전 데이터거든요. 이야, 굉장하네요.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53.2%가 백신을 완전히 완료했다는 거예요. 굉장하지 않습니까? 이 정도 속도면은 이스라엘이 한두 달 내로 전체 국민의 75%가 백신을 맞게 돼서 일명 집단 면역을 최초로 이룬 국가가 된다는 거죠.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요, 확진자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. 급격히.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감소하다가 좀 이렇게 됐는데,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급격히 감소해가지고 락다운을 지금 다 해제하면서 지금 직전에 있어요. 그래서 심지어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백신 그린카드라 해서 그게 있으면은 뭐 바에도 갈 수가 있고, 뭐 야구장 그냥 뭐 다 갈 수 있어. 그냥 한마디로 백신 맞은 사람은 그냥 뭐 너희들끼리 그냥 뭐 모여서 뭐 파티라고 뭐 하면 상관하지 않겠다. 지금 그 단계까지 간 거죠. 근데 전 국민의 지금 거의 53%가 지금 완전 백신을 맞았잖아. 그럼 이 53%가 지금 아무런 제약 없이 예전에 그 팬데믹 이전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. 백화점 가서 마음껏 쇼핑하고 그것만 보여주면.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어? 지금 경제가 지금 많이 지금 막 회복이 되고 있잖아. 이 백신 반대론자들, 백신 가지고는 절대로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, 과연 그분들의 그 주장이 과연 맞는 것일까?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 결과, 거의 6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임상시험에는 실제 세계에서 결과를 보니까 백신이 효과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, 이거는 정말 제가 한번 데이터를 하나씩 설명하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정말 저도 이 논문을 볼 때 너무 놀래가지고요. 야, 실제 효과가 이 정도면 이건 정말 RNA 시대가 왔다는 거를 저는 아주 직감을 했습니다. 자, 이 60만 명이 그럼 어떻게 모인 거냐? 이스라엘에요, 보험회사가 있어요. 건강보험회사. 그 이스라엘에 CHS라는 그런 그 보험회사가 있다. 일종의 HMO지. 그러니까 주치의를 이제 갖고 있는,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? 미국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HMO 같은 경우는 주치의가 있어요. 그 보험카드에 보면 주치의가 아무개. 그래서 어떤 의사 하나당 환자가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어요. 뭐 500명, 뭐 1000명 이런 식으로.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를 얻은 거예요. 거기에, 근데 이 보험회사가 굉장하네. 멤버가 470만 명이 돼요. 전체 인구의 53%가 이 보험에 가입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HMO 회사에서 이제 파이자 백신을 준 거지. 출인 그 숫자가 59만 6,618명이야. 이 숫자,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이 숫자와 또
똑같은 숫자의 백신을 맞지 않은 그룹을 이제 비교를 해본 거야. 그러니까 그 보험회사 멤버들 중에 백신을 맞은 사람도 있고 또 음모론에 빠져서 내 몸에 절대로 안 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비교를 해본 거야. 백신 맞은 사람하고 안 맞은 사람이 어떻게 되나. 그거를 보니까 이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논문에 있는 그래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. 요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이게 한 개 한 개 이걸 다 이제 분석을 오늘 해보면서 우리가 한번 진짜 리얼 월드에서 절대로 뭐 그것 통해서 집단 면역 불가 꿈도 꾸지 마라고 했던 분들의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비드19를 예방하는 즉 그 백신의 효능, 즉 확진자 숫자를 이제 본 거야. 백신을 맞은 사람하고 안 맞은 사람 얼마만큼 확진자가 생기는가 그거를 보니까 1차 접종 후 14일에서 20일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나서 2주가 지났는데 벌써 46%가 감소가 됐어. 야, 여러분 파이자 백신은 1차를 맞고 나서 3주 있다가 2차 백신을 맞잖아요. 그런데 1차 접종 후에 14일, 2주에서 3주가 지났는데 벌써 백신 효능이 46%야. 그러고 나서 2차 접종 후, 그러니까 2차 접종 후 7일 이후, 그러니까 백신 1차 접종하고 나서 28일이 지난 다음에 그 이후에 백신 효능이 92%로 나온 거예요. 92%. 근데 파이자에서 임상시험에서 95%라고 했잖아. 그거보다 이게 숫자가 작은 것 같죠. 근데 여러분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. 여기 빨간색이 뭐냐면 이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에요. 자, 보세요.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계속 확진자가 여기 보면 큐뮬레이티브 인시던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근데 요 밑에 파란색은 뭐예요? 백신 맞은 사람이야. 백신 맞은 사람은 초기에는 좀 올라가는 것 같대. 왜? 아니, 백신 맞은 지 뭐 일주일 만에 효과가 있겠어? 그런데 자, 14일째부터 이렇게 이 그래프가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이 점점 갭이 벌어지면서 28일, 즉 백신을 맞고 나가지고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이게 더 이 벌어지는 거 보이죠, 여러분? 이 갭이. 근데 보세요. 여기 보면 이 논문에 42일까지야. 이 논문에서는요, 이 백신 맞은 사람 2월 달에 백신 그 2차 접종, 1차 접종 한 사람들 데이터야.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4월 달이잖아요.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? 제가 경험을 금치 못한 게, 자, 보세요. 백신을 맞은 사람 이게 그래프가 여긴 더 플랫이야. 예, 그 말은 더 증가가 안 됐다. 근데 백신 안 맞은 사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그러면 여기서 92%라고 그랬는데 지금 분석해보면 한 97% 나오지 않을까요?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? 예, 그런데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. 증세가 있는, 그러니까 코비드에 아까 여기서 증세가 코비드19 예방하는 백신 효능에서는 뭐 무증상자, 증세가 있는 사람, 뭐 병원에 입원한 사람 다 그걸 이제 다 포함한 거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증세가 있는 사람만 본 거예요. 즉 무증상자는 이제 뺀 거지. 확진자 비교를 통한 백신의 효능을 분석해 보니까 자, 백신을 맞고 14일에서 21일째 2주만 지나도 백신 효능이 97%야. 그냥 굉장하네요. 파이자 백신 맞고 나가지고 2주만 지나도 2주에서 3주만 돼도 증세가 있는 확진자가 감소가 됐다는 거야. 백신 효능이 57%. 예. 그런데 2차 접종 후 7일 이후에는 94%예요. 94%. 예.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하고 마찬가지예요. 자, 빨간색은 계속 올라가는 트렌드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파란색은 지금 플랫으로 가고 있잖아요. 즉 이 말이 뭐냐? 42일 이후에 계속,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월 달이니까 이제 백신을 1차, 2차 접종하고 이제 60일, 뭐 80일이 지난 다음에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? 제가 볼 때는 이거 격차가 더 벌어졌을 것 같아요. 거의 이거는 뭐 한 97%에 달하는 엄청난 지금 효과가 있는 겁니다. 이 파이자 백신이 임상 3상에서 그 확인한 그 효능이 지금 여기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리얼 월드에서는 더 이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코비드19로 인한 병원 입원, 그러니까 증세가 있는 사람 중에서도 아예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얼마나 예방했는가 그걸 봤는데 1차 접종 후 14일에서 20일에 백신 효능 74%, 즉 백신을 맞고 2주에서 3주만 돼도 병원에 입원하는 걸 막아주는 74%가 감소했다 이 말이야. 굉장한 거죠. 74%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2차 접종 후 7일 이후에 백신 효능 87%. 그러니까는 28일 이후에는 87%.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? 병원에 입원을 안 시켰다는 거야. 예, 87% 감소시켰다는 얘기예요. 굉장한 거죠. 백신 맞은 사람하고 안 맞은 사람은 또 격차가 막 벌어지네요. 21일 이후에 보세요. 쭉 이게 점점점 이 간격이 벌어지고 있잖아. 백신 안 맞은 사람에게 점점 자꾸 올라가는데 백신 맞은 사람은 그대로야. 이 파란색 라인을 보세요.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계속 병원에 입원하는 숫자가 계속 올라갈 거고 백신 맞은 사람은 그대로야. 그럼 격차가 계속 벌어지니까 이게 좀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 백신을 맞은 사람하고 안 맞은 사람의 이 극명한 이 운명의 차이가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 파이자 백신을 주저하는 분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백신을 맞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. 자, 이번에는 중증 코비드19, 중증이 뭐예요? 벤틸레이터,
호흡부전증으로 죽다 사는 사람들 굉장하네요. 1차 접종 후 14일에서 21일, 2주에서 3주만 돼도 62%예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. 중증 감염을 62% 감소시켰는데 2차 접종 후 7일 이후에는 백신 효능이 92%예요. 92%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. 28일 이후에 자 파란색 라인은 계속 플랫이야. 그죠? 28일 이후 플랫인데 이 빨간색 라인 보세요. 백신 안 맞은 사람들 계속 올라가잖아요. 계속 올라가잖아. 그러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.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?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거죠. 지금 백신을 안 맞은 사람 중에 나는 중증에 안 걸렸다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하게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. 백신을 맞은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임상, 3상 그거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말이야 뭐 10만 명도 안 되는 그 데이터 가지고 뭐 95% 자랑 그게 진짜냐? 예, 보니까는 이거 진짜 효능이 엄청나네. 예, 효능이 엄청나요. 예, 실제 월드에서는 제가 볼 때는 95%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. 코비드19로 인한 사망자 수를 봐도 엄청나요. 1차 접종 후 14일에서 21일 사이에 이제 2주에서 3주 사이에 사망자 벌써 72%가 감소됐어. 화이자 백신을 한 대를 맞아도 그러니까 2차는 아예 뭐 포함도 안 시켰어요. 한 대를 맞아도 2주에서 3주 사이에 사망할 가능성이 72%가 줄었다는 거예요.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?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? 안 죽어야죠. 예. 안 죽어야 되는데 72%야. 근데 이거 보세요. 28일 이후에 이 격차 벌어지는 거 봐. 사망률이 안 맞은 사람들은 막 올라가 그냥 계속. 아마 지금 60일, 80일 되면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. 백신 안 맞고 지금 아직까지 안 걸렸다 하고 좋아하는 분들 예, 보세요.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코비드19로 인해서 사망할 이 가능성이 커지는 거지. 이 그래프가 말해주는 거죠. 저는 음모론 무슨 추측성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 그거 맞아도 IgE 형체가 안 생기니까 집단 면역 안 되고 그 감염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한 게 이 이스라엘 데이터를 보니까 전부 틀린 주장이었다는 거지. 예. 이스라엘은 제가 볼 때 세계 최초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바에도 가고 다 갈 거 아니야. 그럼 전 국민의 75%가 경제 활동을 예전처럼 재개한다면은 거의 이건 경기 다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래도 끝까지 거부하는 한 25% 정도는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무임승차죠. 75%가 집단 면역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쉴드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. 예, 괜찮습니다. 저는 백신 강제 접종 절대 반대예요. 할 수 없죠.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학적 데이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인권이니까 우리가 그걸 존중해 줘야 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대단한 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백신 접종에 참여를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많은 숫자를 이거 미국보다 더 이거 확보를 잘한 것 같아.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참 대단한 게 파이자가 모종의 딜을 했대요. 첫째는 가장 비싼 값에 사왔대요. 사실 아쉬운 사람이 돈을 더 내고라도 사야 되죠. 여러분 어디 가게에 가서 물건 사고 있을 때 정말 그거 갖고 싶으면 절대 그거 갖고 깎거나 그러지 마세요. 그러다가 여러분 못 사는 수가 있으면 여러분만 손해예요. 그럴 때는 그냥 한 웃돈을 주고라도 사는 게 장땡이라니까. 그렇게 했다는 썰이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걸 어떻게 해서 이 파이자 백신을 대량 확보했냐. 모종의 딜을 했대요. 우리가 최단시간 내에 이 백신을 롤아웃하고 그 데이터를 쉐어하겠다. 그럼 당신들 그거 임상 3상에서 그까짓 거 2만 명, 3만 명 가지고 한 거 그거 가지고 95%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60만 명 데이터 이런 거 이렇게 한번 발표하게 해줄게. 아마 그래서 파이자 백신이 이스라엘로 대량 간 게 아닌가. 12월 달에 거의 전 국민의 거의 한 50% 줄 수 있는 백신이 확보가 됐다니까.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?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12월 달에 파이자 백신 구경도 못한 나라가 하늘에 별처럼 많은 그때 어떻게 500만 개를 확보했냐 이 말이야. 이스라엘 정말 잘했습니다. 파이자 백신을 선택한 건 최고의 선택입니다. 만약에 그 모더나 백신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? 저는 거의 똑같다고 봐요. 모더나 파이자 차이가 뭐죠? 그 안에 들어있는 mRNA는 똑같아. 그거는 NIAID가 개발한 그 S2P라고 하는 즉 옛날에 우한에서 생긴 그 바이러스 있죠. 그 시퀀스에서 프롤린 2개를 더 넣었어요. 그러니까 변종이지. 그렇게 해서 이 바이러스가 그 ACE2에 가서 붙기 전에 굉장히 안정된 구조를 할 수 있게 일종의 돌연변이를 일으킨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자 코드라는 거지. 근데 이게 아주 기가 막혀. 프롤린 2개를 얼마나 잘 끼워 넣는지 그걸 누가 개발했냐? NIAID 미국이 개발했고 독일의 그 비온텍하고 파이자가 같이 이제 협력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비온텍에서 그 mRNA를 싸고 있는 그 드러그 딜리버리 그
그 기름 파티클 있잖아요. 나노 기름 그 파티클. 그거에 대한 특허를 그 비온텍이 갖고 있는 거라고. 그거를 비온텍이 제시한 거고, 모더나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똑같은데 그 mRNA를 싸고 있는 그 기름층, 그 나노 파티클을 모더나는 또 모더나의 또 특허가 있어요. 그 두 개가 틀려. 그거만 빼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mRNA는 똑같다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거의 두 개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. 모더나하고는 그런 딜이 안 됐나 봐요. 그래서 모더나든 파이자든 둘 중에 하나 맞으면 된다고 제가 옛날부터 굉장히 강조했던 이유가 이 백신이 이렇게 효능이 대단하다고요. 이 mRNA 백신이죠. 예.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실제로 그 효능이 제가 예상하는 효능은 거의 97% 이상이라고 보고, 영국 변종이 전체 그 확진자의 80%를 차지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경이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? 예, 핵산 백신은 대단히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. 이스라엘에서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사고가 있다 그렇지만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됐어. 즉 롤아웃을 중단해야 될 만큼의 그런 부작용은 발견이 안 됐다는 거고,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백신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. 지금 제 노인 환자들 약 한 700명 정도가 파이자 혹은 모더나 백신을 맞았죠. 자, 제가 이거는 무슨 뭐 이런 논문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제 환자들을 보고서 느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. 참 재밌는 게 백신 부작용이 노인에게서는 오히려 적어. 젊은 사람한테서 많이 나와.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백신을 맞았을 때 잠깐 뭐 붓고 끝나더라고. 저는 그때 그 모더나 2차 맞고 좀 알았는데, 그러니까 50대 이전 젊은이들이 백신을 맞았을 때 부작용을 오히려 심하게 앓고 70 넘어가는 노인들은 맞고 나서 닥터장이 굉장히 겁을 줘가지고 나 걱정했는데 별로 안 아팠다고 다 그래요. 근데 아픈 사람들 보면 다 50대 이전 나이들이야. 근데 그게 최근에 나온 그 CDC에서 말한 그 데이터하고 일치를 해. 노인일수록 백신을 맞고 나서 부작용 발생률이 낮았다. 아마도 그 인문 시스템이 낮아가지고 그런 새로운 그 항원이 들어왔을 때 몸에서 그 염증을 일으키는 능력이 젊은 사람들은 뛰어나고 오히려 노인에서는 감소가 됐다는 걸 놀란 걸 알았고, 또 제 환자들을 보니까 그거 맞고 잘못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환자들이 다 좋았다는 거야. 뭐 약간 좀 열이 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뭐 타일레놀 먹으라고 할까. 그 중에 한 명은 좀 심한 것 같아서 제가 디클로페락을 줬는데 그거 하나를 먹고 다 끝났어요. 대부분 뭐 디클로페락 쓸 필요도 없고 그냥 타일레놀도 먹을 필요가 없는 정도로. 그러니까 다들 좋았다는 거예요. 제 환자 중에 화이자 모더나 백신 맞고 뭐 잘못돼가지고 난리 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. 물론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. 장 박사 이거 맞아도 되냐고. 기저질환이 안정된 사람들만 제가 맞게 했어요. 예. 최근에 뭐 중풍 걸려가지고 막 문제가 있는 사람, 뭐 혈당, 이런 사람들은 제가 다 뺐지. 그런 사람들은 제가 맞지 말라고 그래서 잠시 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. 내가 오케이 할 때까지 기다려라.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한 사람들 맞은 사람 중에 지금까지 한 명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를, 그래서 제가 실제로 느낀 효능과 부작용, 야, 여러분, 제 환자 중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굉장히 많거든요. 전부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에요. 백신 맞은 사람이 확진된 경우는 나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. 백신 맞은 노인들 한 명도 지금 코로나 확진이 안 나오고 있어요. 제가 요즘 코로나 검사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백신 맞은 사람에서 안 나와. 전부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장 박사님 지금 죽겠습니다.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통증이, 그 사람들 중에는 막 50대 초반도 있고 막 40대도 있어.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후회하고 있어요. 그 음모론자들 얘기 듣고 백신 안 맞았다가 지금 완전히 그냥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. 저는 코로나 환자를 300명 이상을 본 현역 의사입니다. 예, 코비드-19에 완치되고 나서도 운동 능력이 감소되고 저산소증이 와가지고 예전 같은 체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환자들 많거든요. 이거 정말 절대 걸리면 안 돼요. 또 코로나 걸리고 나서 없던 고혈압이 생긴 사람, 없던 천식이 생긴 사람, CT 스캔 찍어보니까 정말 폐섬유화 많이 받습니다. 전 요즘에 그냥 루틴으로 다 찍어봐요.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알기 위해서. 저는 절대로 이 병에 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 데이터, 세계적인 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나와 있는 이런 근거 있는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의 근거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파이자 백신 주저하지 말고 맞으라고 권하고요. 그리고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는 정부 관계자가 있다면 파이자 백신을 대량 확보할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.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, 이스라엘처럼 하여튼 딜을 잘 해가지고 전 국민의 50%를 갖다가 이 파이자 백신을 줄 수 있는 물량을 빨리 확보하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. 제가 작년에 모더나 백신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. 앞으로 mRNA 시대가 열린다고 그랬어요. 제가 또 DNA 백신에 대한 강의가 또 있습니다. DNA 백신,
또 끝판왕이 나왔죠. 예, 거기에 대한 또 제가 강의가 있는데 아무튼 mRNA 백신 기술이 왜 이 팬데믹 시대에 유리한지에 대한 제가 그 설명도 한번 해드릴게요. 제가 작년에 이미 다 했어요. 앞으로 mRNA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모더나 화이자 둘 중에 하나 빨리 확보해야 된다고. DNA 백신은 되게 초이스를 잘해야 돼요. DNA 백신 잘못 초이스하면은요 부작용 굉장히 많습니다. 그 이유도 제가 나중에 한번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. DNA 백신 고르는 안목, 코로나 백신 고르는 안목, 여러 개 백신이 있으면 그 중에 어떤 걸 고르는 게 좋은지 그 이유도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. 아,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설명해야 될 이 현실이 참 이게, 아니 전문가라는 분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. 코로나 백신 보는 왜 이렇게 안목이 없지? 뭐가 제일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을지 그거 예측 못 해요.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. A, B, C, D까지 다 가르쳐 드릴게요.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. 지금도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분들 파이자, 모더나 예, 둘 중에 하나 꼭 맞으시고요. 또 잔센 백신 얼마 전에 허가 받았죠? 예, 굉장히 좋습니다. 예, JNG에서 나온 그 잔센 백신도 제가 강력 추천하고요.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잔센 백신 왜 맞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또 설명이 있습니다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